한덕수 대권 로드맵 나왔다. 자, 30일 사퇴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0일 사퇴를 하는데 그 다음은 이제 또 어떤 수순을 밟을지,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오늘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 지금 4강전을 벌이고 있죠. 4강전은 그때 8강전 때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다 뽑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4강전 지금 진행되고 있는 4강전은 2차 경선은 일반 국민 50% 그리고 국민의힘 책임당원 50%죠. 자, 근데 책임당원 50%의 분포가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어느 지역에 책임당원들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총수. 일단 그 뉴스원이 단독으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은 6.3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는 선거인단, 그러니까 책임당원입니다. 일정 기간 당비를 납부를 한 책임당원이 한 77만 명으로 이제 선거 명부가 좀 확정이 되고 있는 거죠. 77만 명. 작년에 한동훈이 당대표로 선출됐던 그때가 84만 3,292명. 이것이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7만 명 정도 줄어들었죠. 이것은 이제 당비 납비를 중단을 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중단이 됐는데, 그래도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2021년 전당대회 그때는 57만 명이었으니까 지금 77만 명이면 한 20만 명이 그때보다 많은 겁니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보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이렇게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정도 규모라고 볼 수 있고, 이 지역별로 보면은 그러니까 영남권이라고 하면은 대구, 부산, 그 경남, 경북 그리고 울산까지 포함되죠. TK와 PK가 포함되는데 영남권이 전체의 약 43%, 거의 뭐 절반 가깝습니다. 44%가 이 영남권에 거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수도권이면 서울, 인천, 경기. 인구수로는 뭐 수도권이 압도적이죠. 여기에 39%, 그리고 충청권과 강원을 합해서 15%, 호남과 제주를 합하면 약 3%, 호남과 제주는 3%. 대의원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죠. 이 지역별 비율은 지난번 전당대회하고 비슷한데, 지난 6월 기준 행안부에 등록된 주민등록 인구가 수도권이 절반입니다. 50.8%.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책임당원 비율은 37%니까 수도권 비율보다는 좀 적은 편이죠. 반면에 영남권은 주민등록상 비율이 24.4%인데 이게 영남이 43% 되니까는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영남 쪽에서 적극적으로 책임당원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수도권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책임당원들도 따지고 보면은 아마 추측밖에 할 수가 없지만은 영남 출신이 많을 겁니다. 영남 출신의 향토인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재경 향토인, 뭐 아니면 인천이든 그 경기든 충청도든. 그래서 어쨌든 영남 민심이 상당히 후보를 뽑는데 중요하죠. 50%가 반영이 되니까. 자, 앞으로 지금 영남권 후보는 가령 김문수는 그 경북 영천 출신이고, 영남권 후보가 좀 유리하겠죠. 어느 정도는. 김문수 후보가 영천 출신이고 경북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이 영남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나왔지만 그 대구에서 영남고등학교를 나오고 국회의원도 대구에서 한 번 하고 또 대구시장을 했지만 원래 고향은 경남이죠. 경남이고 경남도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정치를 할 때는 서울에서 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영남에 그 인연이 있고, 그 안철수 후보도 고등학교까지 부산에서 나왔죠. 한동훈 후보는 영남권은 다른 그 배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전에 선거를 정치에 처음 입문할 때 그때 대구에 가서 그때만 해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주당과 막 싸우는 그런 모습 때문에 대구 그 TK에서 그때 뭐 동대구역에서 기차를 3시간인가 4시간인가 그 출발을 연결을 하면서 팬 미팅 같은 것을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TK에서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앞으로 국민의힘은 27일, 28일 이틀 지금 어제 오늘 그 맞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수 토론을 끝나면은 27일, 28일 이틀 동안 선거인단과 일반 국민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4명이 같이 토론하고 그 다음 날부터 선거인단,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씩 해서 2차 경선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명 중에서 가반 득표자가 많이 나오면은 29일 날 그냥 후보로 확정이 되지만은 가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두 사람으로 압축을 해서 양강전을 이제 30일 토론회를 또 하죠. 그리고 5월 1일, 2일 이틀간 두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시 선거인단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를 이때도 50대 50입니다. 실시를 해서 최종 후보를 선출을 합니다. 최종 후보자는 3일, 5월 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가 되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은 모든 후보자들이 본인이 이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 단일화를 하는데 찬성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밝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 단일화가 진행이 될 텐데,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게 저희 한덕수 대행은 그럼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이야기인데, 일단 대권 로드맵, 대권으로 가는 로드맵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걸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많은 언론들이 30일, 그러니까 30일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사퇴할 걸로 예상들을 했습니다. 아마 취재를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제가 한번 29일 화요일에 사퇴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죠. 화요일이 이제 그 국무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국무회의가 있는 날이고, 그리고 사퇴 시한이 그 다음 5월 4일이니까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본인의 그 심경을 밝히고 사퇴를 해서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 같은 것을 설명을 할 것이다. 설명을 해서 어쨌든 같이 국정을 운영을 해왔으니까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었죠. 그 전에 한교안 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그때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는데 한교안 대행은 그때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그것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했죠. 자, 그래서 국무회의가 열리는 그날 할 것이라고 했는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변수가 생겨서 다음 주 화요일이 아니고 수요일로 지금 날을 잡았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다 취재가 된 내용입니다. 여러 언론에서 지금 그 취재를 한 내용을 제가 이제 종합을 해보니까 일단 29일 날 한덕수 대행이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그때 그 민주당이 또 자기들의 헌법재판소를 장악을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장악을 위해서 이 법안을 하나 냈죠. 법안을 뭘 냈는가 하면은 이 헌법재판소를 장악을 하려는 목적으로 권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다, 이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한덕수 대행이 국무회의 그 헌법 그 전에 그 8일에 지난 8일에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을 했는데 헌재에서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버렸습니다. 인용을 해서 절차를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가처분이고 본안 사건 아직 남아 있죠. 과연 권한 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가처분을 해서 중지된 것이지 나중에 본안 사건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본인의 행위가 떳떳했다, 정당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 본안 사건을 나중에, 그때는 별 의미가 없어지지만은 그것을 기다려야 되죠. 대행도 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행은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의 행사를 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화요일 날, 29일 날, 당초 출마 선언을 할 걸로 예상됐던 29일 날. 자, 그런데 그날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뭐냐 하면은 이 국회법에, 죄송합니다. 국회법이 아니고 관련법에 만약에 공무원법 시행령입니다. 공무원법 시행령에 보면은 한덕수 대행이 29일 사임을 하면은 그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은 무효가 된다. 이게 공무원법 시행령하고 관련 판례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날 29일 날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날 사퇴를 하면은 그날 행사한 의결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일 오후에 사임을 해도 29일 0시에 사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법적 내용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다음날 사퇴를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날까지는 일종의 대외적으로는 침묵을, 전략적 침묵이죠.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아직 사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 대신 전략적으로 이제 침묵을 하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그런데 제가 썸네일에서 입을 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지금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가 되기도 하고 정치권에 나오는데 한덕수 대행이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여러 가지 압박들도 막 있었죠. 다시 재탄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재명도 뭐 정규재 TV의 정규재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이재명도 뭐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 이재명까지 관심을 표명하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들어서 주변 측근들에게 대선에 출마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그 의중을 비추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누가 물어도 일단 대답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면은 출마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그 아주 깊숙하게 대화를 나눴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데 실제로는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출마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는 곧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런 말도 했다고 들립니다. 자, 그래서 30일 날 사임한 이후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로드맵을 밟을 것이냐. 일단 사임을 하고 5월 3일 날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되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장외에 있으면서 일단 무소속으로 뛰면서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다시 국민의힘 경선에 1등한 사람과 대결을 하면은 좀 불공정해 보이는 것이 있죠. 불공정하죠. 여기서는 다 예선을 거쳐서 왔는데,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있던 사람하고 후보하고 단일화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되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안에 국민의힘에서 쭉 올라온 사람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도 그 방법이 낫다. 일단 이 단일화 형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다시 한번 경선을 치르는 격이 되지만, 그래서 1등이 된 사람이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워낙 지금 이재명을 꺾는 게 급하니까 그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밖에서 무소속으로 대선 후보로 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그때는 자기 돈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조직을 만들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결국 중간에 드롭한 것이 돈 문제 때문이었다는 말이 굉장히 많죠. 일단 돈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게 다시 뭐 요즘 뭐 대통령 된다고 뭐 돈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자금과 조직이 스포터가 될 수 있죠. 일단 국민의힘 입당만 하면은. 자, 그래서 30일 사퇴 후에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본인 부담이 만만치 않고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가 파이낸셜 뉴스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오는 29일 또는 30일에 사임한 이후에 며칠간 시간을 뒀다가 당에 입당을 한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부담이 지금 만만치가 않고 대선 후보 등록 기간상 시간도 촉박해서 입당을 한 뒤에 단일화 작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는 입당을 하면서 당명도 좀 바꾸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명도 한덕수 입당을 계기로 해서 당명도 국민의힘 말고 좀 다른 걸로 좀 바꾸는 방법도 아마 고려를 해봐야 될 겁니다. 좀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한덕수가 들어온 상황에서는 좀 당명도 바꾸는 그거 뭐 오래 시간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입당을 하는 것은 최근에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과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때 당의 문을 활짝 열겠다. 잠시 당을 떠났던 분,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이라도 모두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래서 복당하고 입당 신청을 조속히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이런 입당 신청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김문수 지금 후보 외에도 최근 들어서 홍준표, 한동훈 또 안철수 후보까지 최근에는 한 그제까지만 해도 좀 반신반의했는데 어제까지도 안철수 후보까지 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의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 빅텐트를 쳐야 되는데 정말 반 이재명이 이재명 세력이 다 모여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의 뭐 비명계도 그 이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낙연 전 총리도 지금 다른 그 세력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다 같이 그 끌어모으려면은 그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이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한덕수 대행이 그 전에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고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까지 했죠. 그래서 인맥이 있습니다. 이 중도 좌파 진영에. 그래서 그를 모으는 촉매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다용도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힘 입당을 하고 나서 추가 단일화를 하면은 또 컨벤션 효과가 커질 수도 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손학규 전 대표도 최근에 아주 그 한덕수에 대해서 좀 극찬을 했죠. 물론 그렇게 그러면 다른 그 지금 뛰고 있는 후보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이 후보들이 경쟁을 이제 지금 4강을 하고 지금 민주당 경선은 거의 뭐 관심이 없죠. 그런데 국민의힘 경선은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4강, 2강을 거쳐서 올라오는 사이에 한덕수 대행보다 지지율이 더 많이 확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오히려 그 가능성이 지금 한덕수 대행이 출마 선언을 해서 올라가는 지지율, 그것과 이 경선에서 계속 컨벤션 효과를 일으켜서 얻는 지지율, 이것이 이 교류만 하다 할 수준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다 시너지 효과를 내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의미도 생기는 것이죠. 예. 일단 그 양자 대결 때 오늘 그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이재명과 가상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이 격차가 좁은 것이 또 그 한덕수 대행입니다. 15%포인트 격차가 났는데 이재명이 뭐 53, 한덕수 대행이 38, 15%포인트 격차인데 한덕수 대행은 아직 출마 선언도 하기 전이죠. 출마 선언도 하기 전이고 이재명은 온갖 다 발표하고 벌써 공약 발표하고 또 대선에 뛴 지 지금 2년 동안 대선 뛰었습니다. 자기 이 사법리스크 방어하는 겸해서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15%포인트 격차는 충분히 좁힐 수 있는, 역전을 할 수 있는, 아직 선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니 이재명도 좀 압박감을 느끼겠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한덕수 출마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건데,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서 나주에 가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 여부에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재명의 후보의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질문을 받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이 제가 링 위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데 심판이 자꾸 선수로 뛸 듯 말 듯 해서 많은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이다. 혼란스럽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공직자의 책무가 무엇인지 언제나 깊이 생각해야 한다. 마치 이렇게 준엄하게 이야기하듯이 했는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본인이 예선전을 치르는데 심판이 자기들 안에 심판이 있는 것이지 경선관리위원회가 있는 것이지 무슨 여기서 한덕수 대행이 자기들 경선 예선 뭐 들러리 세워놓고 치르는 거 그거 한덕수 대행이 심판 아니죠. 그리고 또 일부에서 그 대선 공정 관리를 해야 되는 심판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어제 국회에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에다 대고 그 민주당 의원이 그 대선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출마를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는 그 선관위에서 대답이 압권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대선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선관위가 뭐 상당히 그 어문이 많은 선관위지만 그 말은 맞죠. 대선 관리를 선관위가 하는 것이지 왜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합니까? 그 선관위가 말했듯이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이 대선 날짜만 공고하면 국무에서 공고하면 그걸로 임무 끝. 다른 일 진짜 국정 돌봐야죠. 오히려 대선에 기웃거리면 안 되죠. 그거는 선관위가 하는 거죠. 믿음직스럽지 못하지만은 이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그 전에 그 심판을 뛰다가 선수로 가는데 약간의 이 명분이 약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관위 말 듣고 보니까는 아니죠. 지금 심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대선 날짜만 공고하고 다 끝난 것이죠. 그래서 한덕수 대망론은 그 측면에서의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또 피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는 생각이 듭니다.